여러분, 포괄임금제니까 야근 수당 없어도 참으라고요? 이제 그런 말 하는 사장님들 큰일 납니다.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역대급 지침을 내놨는데 바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고, 이 지침의 핵심은 단순히 야근 좀 시키지 마 수준이 아니라 정해진 수당보다 1분이라도 더 일하면 무조건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며, 계약서에 연장 근로 10시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로 15시간 일했으면 나머지 5시간분은 무조건 추가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바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12만 3천 곳 중 68.7%인 8만 4,500곳이 차액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근로자 280만 명이 연평균 382만 원의 야근 수당을 떼이고 있으며, 총액으로는 연간 10조 6,96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포괄임금제가 왜 공짜 노동의 도구였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기존의 관행은 우리 회사는 고정온 연장근로가 20시간 포함되어 있어라며 30시간, 40시간을 시키고도 돈을 안 주던 구조였고,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계약서에 기본급 230만 원, 고정연장 근로수당 20시간분 7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회사는 이미 연장근로 20시간 수당을 줬으니 30시간 일해도 추가 지급 안 한다고 우기는 시기였습니다. 2025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이덕계 종사자 평균 월 연장 근로시간은 38.5시간인데 포괄임금 계약서에는 20시간만 명시된 경우가 82.3%로 18.5시간분 수당을 못 받고 있었고, 개임업계는 더 심각해서 평균 월 연장근로 52.7시간인데 계약서에는 25시간만 명시되어 27.7시간분을 떼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평균 32.8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에는 15시간만 명시되어 17.8시간분을 공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조사가 보상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는 이 차액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였고,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20시간 수당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게 해서 근로자가 20시간분 손해를 보는데, 회사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써있으니 추가 지급 안 한다며 버티는 식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지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신 지침이 모든 걸 바꿔놓았는데, 지침일은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로 이제 대충 일만이 했다는 안 통하고 아이 출퇴근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초 단위로 기록해야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장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근로시간 기록을 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본인의 실근로시간 기록을 언제든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하면 추가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침이는 차익정산으로 계약서에 연장근로 10시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로 15시간 일했으면 나머지 5시간분은 무조건 추가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바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월급 300만 원, 기본급 230만 원, 고정연장 근로수당 20시간분 70만 원인 근로자가 실제로 월 30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면 기본급 230만 원 나누기 209시간 법정월 근로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 1,004원이고, 연장근로 가산료의 50%를 적용하면 시간당 연장수당은 1만 6,506원이며 30시간 연장근로수당은 49만 5,180원인데, 계약서에는 20시간분 70만 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과다 지급 상태로 보이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계약서 금액과 실제 계산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70만 원이 맞고, 하지만 만약 40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면 실제 수당은 66만 240원이므로 계약서 70만 원보다 적지만 50시간 일했다면 82만 5,300원이므로 차액 12만 5,3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안 주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침 3은 포괄임금 무효 요건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 등에서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고,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업무 내용이 정형화된 직종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콜센터 상담원, 은행 창구 직원, 학원 강사 등은
포괄임금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이들 직종에 포괄임금을 적용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고 최대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1인당 평균 1,1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보면 기업의 리스크로 인건비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2026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운영기업의 68.7%가 지침 준수 시 인건비가 연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15.8% 증가 예상으로 부담이 크며 스타트업은 더 심각해서 인건비가 평균 18.5%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8.2%에서 마이너스 2.3%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실제로 2026년 5월 개인개발사 A사는 직원 80명의 연장근로 차액을 정산하면서 연간 인건비가 2억 8천만 원 증가해 적자 전환했으며 이 스타트업 B사는 개발자 30명의 야근 수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영업이익에 미칠 타격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이의 등판으로 사람 손으로 관리하기 힘든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HR테크와 아이 근로관리 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데 2026년 현재 에이전틱 아이 기술이 근태 관리에 도입되면서 사람인 자코리아, 원티드 같은 HR 플랫폼들은 아이가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휴게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초과 근로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을 보내며 월말에 자동으로 차액을 계산해서 급여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6년 HR테크 시장 규모는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급증했으며 2027년에는 1조 5천억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특히 더존비즈온과 3.3 같은 세무회계 솔루션 기업들이 아이 근태 관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했으며 더존비즈온은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주가도 78% 급등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인적 자원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자동화가 잘 된 기업 또는 이 제도의 수혜를 입는 HR 솔루션 기업에 주목할 때인데 피해주는 게임, 잇,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인건비 급증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넥슨과 넷마블 같은 게임사는 개발자 야근 수당 정산으로 연간 인건비가 8에서 12% 증가할 전망이며 수혜주는 HR테크 기업인 더존비즈온, 워크플레이스, 플렉스로 아이 근태 관리 솔루션 수요 폭발로 매출이 급증하고 더존비즈온 주가는 2026년 연초 대비 78% 상승했으며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35%이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더존비즈온 40%, 워크플레이스 30%, 3.3 운영사 30%로 구성하면 포괄임금 지침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액션 플랜을 실행해야 하는데 오늘 당장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고 포괄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내 노동의 가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 근로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을 비교하고 차액이 있다면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며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므로 평균 1,14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5월 서울릿 회사 직원 C씨는 3년치 야근 수당 미지급분 1,850만 원을 청구해서 전액 받아냈고 게임사 개발자 D씨는 2년치 1,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2026년 공정경제의 시작이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1분 1조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받는 시대가 왔고 여러분의 야근 수당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기본급과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달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하며 차액이 있다면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하는 것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실근로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며 차액 정산을 요구하고 HR테크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대를 살아가며 내 권리를 지키고 자산도 불리는 현명한 근로자이자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으며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